네, 서울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 교육청 성과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중으로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윤경 상임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 이게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올해는 국제중이네요. 네. 먼저 국제중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어떤 교육 과정으로 운영됩니까? 네, 국제중은 이제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고 또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적응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그 서열화된 특권학교이고 또 마치 입시학원처럼 운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제중에서는 영어 몰입 교육을 한다든지 밤 9시까지 학생들을 남겨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도 영어로 이제 지문을 내고 영어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려면 별도의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만으로는 국제중의 커리큘럼을 소화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국제중을 들어가려면 사실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이고. 나올 정도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특화된 인재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바로 들어와서 중학교를 다니기에는 쉽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학교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원래 취지는 그랬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 받았다고요? 네, 네,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다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의 국제중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네, 전국엔 5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서울에 2개가 있고, 예, 경기, 경남, 부산에 각 1개씩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특성화 중학교 운영 성과 평가에서 탈락한 곳 둘 다 국제중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러면 특성화 중학교가 국제중 외에도 또 있어요? 네, 특성화 중학교는 사실 국제중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55조에 따라서 예, 교육과 및 4개 분야의 특성화 중학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한 학교, 그리고 체험 위주의 교육처럼 이제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한 학교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밖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이렇게 4개의 분야가 있고요. 네. 요번에 이제 특성화 중학교 재지정에서도 사실 3개 학교가 평가 대상이었는데, 네. 예, 그 중에 이제 체육중학교를 제외한 2개 국제중학교가 지정 취소가 된 것입니다. 예. 국제중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다 선발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합니까? 예, 국제중학교는 이제 일반 전형과 사회 통합 전형 지원자를 모집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네, 추첨을 거쳐서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공정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받거나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 학교에 들어가도 학교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추첨에 응하는 학생들 역시 예. 자연스럽게 그걸 다 준비한 학생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애초부터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특정한 학생을 중심으로 추첨이 이루어진다. 지원 자체를 사실 포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네. 학비도 비싸다면서요. 네, 학비가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밝혀진 걸로는 영훈국제중 같은 경우가 연간 9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대원국제중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청심국제중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영훈, 대원 이 두 중학교가 탈락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탈락시킨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네, 사실 이거는 서울시교육청에 질문하셔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네. 저희가 본 이유로는 사실 이제 두 학교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이제 서열화되고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네. 예, 그리고 지정 목적하고 다르게 사실 국제중이 일반 중학교의 약간 상위에 있는 특별한 학교, 네, 그리고 국제고나 자사고를 거쳐서 인류대를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의 학교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이 학교의 존재가 서열에서 위에 있는 학교로 이제 전체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중은 사실 만들어질 때부터 특권 학교다, 귀족 학교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네, 이제서야 좀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국제중이 도입된 지가 한 11년 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이런 평가 탈락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까? 국제중이 사실 5년에 한 번씩 재지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요번에 탈락된 학교 중에는 그 이전 평가 때 이미 한번 탈락이 됐다가 유예를 둔 학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왜 갑자기 취소했냐 이게 아니라 올해가 그 재지정 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네. 네, 그 평가를 한 것이고요. 사실은 더 일찍 취소가 될 수도 있었던 학교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거나 이런 데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유예까지 줬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전혀 뭐 개선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평가 결과가 이렇게 지정 취소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보도를 보니까 뭐 사실상 폐지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지금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지 이게 국제중 폐지하는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뭘 폐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새롭게 도입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네, 이 원래 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에 평가를 한 거고, 평가 기준 역시 다 공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국제중은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네. 오히려 그 동안에 이제 평가 시기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는 게 더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올해 이제 폐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올해는 제대로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평가 결과에 탈락됐다고 해서 바로 지정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청문 절차를 거치고 최종 이제 교육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해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도 이제 2025년에 일괄 폐지하겠다고 네.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부가 국제중에 대해서 네.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아니면 대원 국제중, 영훈 국제중 쪽의 반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밖에는 접하지를 못하는데요. 네. 네, 재심을 청구하겠다고도 하고 뭐 당연히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겠죠.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자사고 때 겪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발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동의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평가가 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듯이 네. 학교에 다 그 평가 기준이나 결과를 다 공개를 하겠다고 했고요. 예. 네, 그 각 항목에 따라서 점수화하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거꾸로 이제 그 여론이 계속 그 두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두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중학교 학부모들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의 반응 이것이 좀 그렇죠. 소외돼 있군요. 네네. 저도 일반 중학교 학부모인데 예. 네, 두 학교를 제외한 거의 390개 가까운 일반 중학교의 학부모들 의견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은 그러면 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어렵게 준비를 해서 예. 어쨌든 또 뭐 20대 1,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추첨이 돼서 들어간 학교인데 예. 네, 바꿔서 질문하면 그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고, 예. 네, 어려운 추첨을 뚫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죠. 어떻게 운영을 하든.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어. 특권 교육이 되는 거니까요. 예. 국제중 지정 취소 이번에 2곳이 지금 되는데 다른 국제중학교들의 반응도 좀 걱정되고요. 여기서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른 지역의 국제중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 판단이 사실 뭐 교육감 한 명의 판단이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한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네. 작년에 의해서 계속 그 특권 교육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은 계속 이어져 왔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학생들 아니면은 일부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특권 교육이 들어가진다. 이 비판은 계속돼 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상임 대표께서는 이 국제중제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다양하다라는 말을 예. 자꾸 이제 수월성이라든지 특별하다로 그렇게 혼동해서 쓰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사실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계층을 위한 특권층을 위한 교육은 허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가 곧 뭐 특별한 아이만을 위한 특권 학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제중이 사실 뭐 부모의 경제력이 없어도 누구나 원하는 학생들은 입학해서 또 사교육 도움 없이 학교에서 그렇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주는 곳이라고 하면 네. 네, 동의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교육만큼은 어떤 특권 계층의 그 대물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특권 교육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나 다 마찬가지로 국제중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애초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될 제도였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바꿔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학비 부담이 적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제중은 없습니까? 그런 국제중이 이제 공립인 왜 부산의 이제 국제중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뭐 어떤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교육 현장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어떤 특별한 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네. 예,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인재를 키워줄 수 있도록 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그런 이제 좀 일정 정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취자 최종옥님께서 국제중이 목적과 달리 운영돼 있다면 지정 취소하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성장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0621번님은 유학 보내면 외화 낭비되고 하니까 또 부담도 상당하니까 국제중이 국내에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를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답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실제 취지에 이제 해외 유학보다는 적은 돈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 설립 취지가 있지만, 네. 통계를 보면 그 조기 유학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해외 유학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또 학원가 반응 같은 거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뭐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국제중이 폐지되면 여기에 가려던 학생들이 명문 학군 소재 일반 중학교로 몰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학교 배정은 사실 근거리 원칙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학원가는 사실 어떤 타이틀을 걸든 네. 예, 그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그거를 이제 마케팅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제중이 없어지면 뭐 또 다른 수요를 또 만들어내겠죠.
네, 근데 뭐 명문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그 학교로 몰린다라는 거는 조금 중학교 배정 원칙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KBS 뉴스에서 그 국제중 학부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 귀족 학교다, 사교육 조장한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 학교는 수년 전부터 아이들을 추첨으로 공평하게 입학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첨제로 입학하는 국제중을 없애버리면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네,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제중이 다른 모든 학교의 사다리를 뺏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역으로. 그렇죠. 그 학교들에만 굳이 사다리를 놔줘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예. 공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네, 어쨌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키워줘야 되는데 그 사다리를 왜 그 두 학교에만 그렇게 놔줘야 되고 그것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일반적인 학부모로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중이라든가 체육중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또 이제 그걸 위해서 간다고는 하지만 국제중은 모두가 다 가고 싶어했던 이런 학교였네요. 그러니까. 국제중에서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고 하는 것들은 모든 아이들한테 다 능력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국제중을 없애는 게 오히려 평등한 교육 그리고 이제 교육의 기회균등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사다리를 놔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제 교육 격차 해소가 아닐까 싶은데 좀 우리 이 교육계가 교육 격차가 좀 심한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는 좀 그랬었지만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신가요? 일단 서열화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학교 시스템부터가 지금 서열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 그 정부 때부터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이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자사고나 특목고 그리고 국제중, 국제고 이렇게 학교부터 서열화를 시켰던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곳들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만 어떤 특권의식을 심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공부를 잘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한 분야에 특별한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사실 그 통합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자리에 갔을 때도 이런 뭐 정책을 만들다든지 중요한 뭐 제도를 만들 때도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국제중 취소라든지 뭐 일몰절이 2025년부터 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트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가 특별한 곳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 개개인의 학부모들의 욕심일 수는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리교육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해서라도 좀 일반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모든 학교에 사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뭐 하향 평준화 될 거다 또 이런 불만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학교를 다 지원을 더 늘리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제일 또 과밀학급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 수도 감축을 하고 또 교원 정원도 OECD 최고 수준으로 좀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 전반적인 그 모두에게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투자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코로나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뭐 그동안 뭐 기숙학교라든가 뭐 이런 서로 간에 뭐 모여서 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는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좀 우리 교육 제대로 된 방향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이윤경 상임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1880님은 국제중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 폐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에 근거해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5761님은 돈 많은 사람만 보내고 상위 대학 가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5512님은 모든 중학교가 명품화되도록 노력해야죠. 부모의 능력으로 서열화되는 건 아이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리포터입니다. 네, 서울